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 순서대로 데이터 모델링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의 이런 두루뭉술한 거를 우리가 실무단에서 어떻게 데이터로 적재를 하는지 이 기획을 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 순서대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이렇게 우리가 현업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현업에서, 실무에서 과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지 그거를 정의하는 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할 건지 그 대상을 정의를 하고 그 대상 안에 어떤 특징들을 또 우리가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과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단계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구축해 놓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까지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관계 차수라고 해서 1대1 관계인지 1대 n 관계인지 뭐 n 대 m 관계인지 이런 관계 차수나 특정 필수 혹은 선택, 관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될 때 그때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어떤 특징, 요소, A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될 건데 이 요소가 데이터 형식이 뭔지, 뭐 예를 들면 텍스트, 문자 형식인지, 날짜 형식인지, 숫자 형식인지, 그리고 숫자 형식이라고 하면 소수점이 포함된 건지,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지,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단계가 마지막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점점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점점 단계가 진행이 된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